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예. 5.5%에서 동결을 시킨 거죠. 올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5.25%에서 5.5%로 최고치를 올렸는데 지금 9월에 동결, 10월에 동결, 그리고 지난 6월에도 동결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벌써 세 번째 동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 번씩이나 동결시킬 만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뜻.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수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거든요. 이게 9월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에 3.5%에서 꺾였어요. 6월에 3.0%보단 많이 올라갔지만 8, 9월 사이에 꺾이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8월에 3.7%에서 9월에 3.7%로 3.9에서 3.7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에 5.4%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쭉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떨어질 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도이치방크에서는요. 국채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은 기준금리를 3번 올린 것과 같다. 0.25%씩 3번 올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지난 10월 19일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4.990%를 유지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바람에 말입니다. 3번 정도 금리 올린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결국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아마 컨센서스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OMC라는 게 우리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거든요. FOMC를 그냥 직역대로 해석을 하면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잖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요. 동결을 결정한 거예요. 동결 결정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뭔가 확 달라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말입니다. FOMC 결정을 하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 기자회견이 증시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완전히 폭발시켰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말과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했다는 말은 굉장히 뉘앙스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말입니다. 11월에 안 올리더라도 12월에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5.6%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던 차에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시장은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말과는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하기를 말입니다.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뭐 말은 어려운데요. 말 자체는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일 필요 없다.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64% 210.23에 올라서요. 단숨에 13,061.47 13,000을 회복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폭등했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FOMC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폭등한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S&P 500 지수도 1.05% 44.06이 올라서 4,200선을 회복했습니다. 4,237.8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마찬가지 다우산업 지수도 0.67이 올랐습니다. 221.71이 올라서 33,274.58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줬고요. 11월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이게 이대로라면요.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 12월 13일이죠.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동결이 73.4%입니다. 0.25%포인트 인상은요. 2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금리 인상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더 환호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인상이 없다. 이제 금리의 인상보다는 경기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앞으로 시장을 더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게 현재까지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시장은요. 뭐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 쉽게 말하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거의 비슷하게 커플링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단순하게 미국 시장만 보지는 않거든요. 중국 시장도 보고요. 또 국내 시장도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폭은 굉장히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말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이런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은요. 앞으로도요. 시장의 변동폭은 굉장히 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요. 반드시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하고 시장을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시장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하고 시장에 들어가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덕장이거든요.
그 변덕쟁이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기준 자체를 말입니다. 분노의 매수 시점은 아니면 저는 많이 사지 않는다. 이 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씩 저축해 가는 것. 저는 그게 핵심이니까 여러분 시장은 보수적이더라도 아주 극단적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